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5가지 이제 쿼리 문제가 나왔어요. 이 5가지 쿼리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이제 사업자 유형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 사업자 유형이라는 그 필드에 그 값을 이제 변경하는 유형 갱신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 얘를 이제 작성한 다음에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을 봤을 때 카페 코드다, 카페 명이다, 사업자 번호다, 인허가 일자다, 주소 동의다, 우리 상세 주소다, 규모다, 사업자 유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업자 유형 그 필드의 값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업자 유형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법인 사업자라는 것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 과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영리 종교단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 면세 등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로 이 사업자 유형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어떤 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지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 사업자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에서 5번째부터 2글자를 그랬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그 글자가 지금 여기서 8이라는 요 위치요. 8의 위치가 우리 5번째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2글자의 그 값을 그랬어요. 그 2글자가 여기서는 이제 86이죠. 그 밑에 거는 26이고요. 그 밑에 거는 13이요. 그 밑에 거는 88이요. 이런 값들이요. 이런 값을 일단 뭘로 바꾸래요? 숫자로 이제 변환을 시키래요. 그렇게 숫자로 변하는 그 값이 1에서 79 그 사이면 사업자 유형 그 필드의 값을 개인 사업자 과세 이걸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 그 필드에 5번째부터 2글자 그 값을 숫자로 변환한 그 값이 81에서 86 요 사이면 우리 이제 법인 사업자로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하래요. 그리고 87에서 89 그 사이면 우리 이제 비영리, 우리 이제 종교단체 이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래요. 그리고 그 외의 값이면 전부 다 개인 사업자 면세 등 이걸로 이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업자 번호라는 그 필드의 그 데이터는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하이픈이 포함된 총 12자리 그 형태로 되어 있대요. 해서 여기 이제 하이픈까지 포함해서 총 12자리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우리 5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2글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4, 5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자 번호에서 이 글씨 4, 5라는 거 얘를 이제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mid라는 요 함수로 이 4, 5 5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2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4, 5 이 값을 이제 꺼내 오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값을 먼저 꺼내 오고 그 값을 뭘로 변환해라? 우리 이제 숫자로 변환해라. 그때 어떤 특정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값을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게 우리 VAL이라는 요 함수죠. 해서 미드 함수로 구한 거를 우리가 VAL 요 함수로 이제 묶어서 숫자로 이제 변환한 다음에 그 값이 1에서 79 사이야? 아니면 81에서 86 그 사이야? 아니면 87에서 89 그 사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비교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비교해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할 때마다 개인 사업자, 과세가 됐든 법인 사업자가 됐든 이런 값들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때 문제에서는 스위치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그러면 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맨 처음에 맨 위에 이제 만들기라는 이 메뉴요. 만들기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쿼리의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은 이 속성 시트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꺼버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테이블에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사업자 유형 이 필드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해서 우리 이제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해서 우리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이제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일단은 요 쿼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켜놓고 보니까 지금처럼 카페 코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맨 오른쪽 끝에 보니까 사업자 유형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곳에 이제 값이 나타나겠죠. 그거 이제 좀 이따가 확인하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X 버튼 누르고 이 테이블은 끌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그 쿼리가 업데이트 쿼리니까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때는 쿼리의 유형을 먼저 변경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게 되면 이곳에서 이제 쿼리 유형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업데이트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요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 이곳에 업데이트하고 요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이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사업자 유형이라는 그 필드의 값을 개인 사업자 과세 아니면 법인 사업자 아니면 비영리 종교단체 아니면 개인 사업자 면세 등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값 중에 하나로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유형 이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를 시킬 거니까 우리가 사업자 유형이라는 그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 사업자 유형이라는 그 필드의 값을 어떻게 업데이트 해달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식을 이제 쭉 써주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스위치라는 이 함수 우리 이제 생김새부터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스위치라는 그 함수는 스위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조건 1번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떤 값을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 1을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조건이 또 있으면 그 뒤에다가 조건 2번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2번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 형식이고요. 만약에 이제 조건 3번이 있는데 그 조건 3번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딱 부러지게 안 나오고 그 외의 값일 때 뭐를 출력해라. 앞에 있는 이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떤 값을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줄 때는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true 조건 쓰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true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 3번을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가 나오고 그리고 이 조건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 그 외에는 이곳으로 이제 찾아와서 조건이 무조건 이제 true가 되니까 얘를 이제 우리 화면상에 이제 표시를 이제 해줄 거라고요. 해서 지금 문제처럼 이런 형태로 특정 조건이 없을 때 그 외의 값은 어떻게 나타내라.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이제 12글자로 되어 있을 때 이 12글자 중에서 우리 이제 5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2글자를 이제 꺼내 와야 돼요. 해서 요 1이 이제 첫 번째 위치가 되겠죠. 2가 이제 두 번째 위치가 될 거고요. 3이 이제 세 번째 위치.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요 하이픈이 네 번째 그 위치가 돼요. 그리고 요 4가 이제 다섯 번째 그 위치요. 다섯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2글자. 그러면 이제 4, 5하고 이렇게 이제 2글자를 꺼내 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값을 이제 꺼내 오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mid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사업자 번호 그 이제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 필드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우리 이제 다섯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2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mid 함수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 번호에서 다섯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2글자를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추출한 그 값을 뭘로 변환해서 우리 이제 숫자로 변환한 그 값이 1에서 79 그 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미드에서 나온 거를 우리가 숫자 값으로 먼저 변환해 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VAL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값을 VAL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곳에 나온 그 값을 숫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사업자 번호에서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 꺼내 온 거는 만약에 사업자 번호가 이거라면 45를 꺼내 올 텐데 여기서 VAL이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게 되면 얘는 45가 아니라 이제 45라는 그 숫자 값이 되겠죠. 그 값을 가지고 1에서 79 그 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1에서 79 그 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제일 편한 그 방법이 우리 이제 between을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앞에서 가지고 온 그 값이 있다. 이 값이 1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79 그 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니까 1 and 79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요만큼 쓴 거를 잠깐 잘라내게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스위치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나서 조건 첫 번째 거를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그 사업자를 숫자로 바꿔라. 그 숫자의 그 값이 1부터 79 그 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이 사이의 그 값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개인 사업자 가로 열어주고요. 과세하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79 그 사이면 사업자 유형의 그 필드의 그 값을 개인 사업자 과세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지금처럼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조건과 인수 1번 얘를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쓴 거를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두 번째 조건하고 인수 2번을 쓸 때 그걸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이번에는 81에서 86 그 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요 값만 81로 그리고 79를 이제 86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이 사이 값이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이제 법인 사업자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내가 여기서 가지고 온 그 값을 숫자로 바꿨을 때 그 숫자의 값이 이번에는 얼마요? 87에서 89 그 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1을 87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79를 89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나타낼 그 값은 우리 비영리 슬래시 종교단체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는 개인사업자 면세 등 얘를 이제 변경하래요. 그러면 여기다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tru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가 개인사업자 가로 열어주고 면세 한 칸 띄고 등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 4번 그거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요거 이제 여러 줄로 이제 표현되다 보니까 알아보기가 힘들죠. 요거 이제 잠깐 엔터 눌러서 줄바꿈해서 같이 좀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내보내 달라.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법인 사업자 얘를 이제 내보내 달라.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내보내 달라.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 못했을 때 그때 이제 true 얘를 이제 만나서 개인 사업자 면세 등 얘를 이제 내보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이곳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얘를 이제 입력을 해줄 때 우리 조건에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스위치 함수에 나온 그 값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거니까 업데이트 그 칸에다가 스위치 함수 쓴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스위치에 나온 그 값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 작성한 거 보게 되면 식이 길어서 여기서 이제 한 줄에 다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다. 그 테이블에서 사업자 유형이라는 그 필드 값을
지금 이 스위치 함수에 나온 그 결과값으로 뭐 해달라?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실행 아이콘 여기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843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러면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아까는 우리 이제 사업자 유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칸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뭔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글씨가 살짝 잘려서 보이니까 요 사이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이 나올 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자 번호의 5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의 그 값이 86이에요. 86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죠. 해서 법인 사업자 얘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6하고 13이요. 26이다, 13이다. 그 값들은 전부 다 1에서 79 그 사이의 그 값이죠. 그럴 때는 개인 사업자 과세 이걸로 이제 업데이트 하래요. 해서 이 두 개 값은 우리 이제 개인 사업자 과세 그걸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값을 보니까 88로 나왔어요. 88이면 87에서 89 그 사이의 그 값이 되겠죠. 그럴 때는 비영리 종교단체 이걸로 이제 업데이트 하래요. 그래서 이 값이 비영리 종교단체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개인사업자 면세 등 얘가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 91이에요. 91이라는 그 값은 1에서 79 그 사이 값도 아니고 81에서 86 그 사이 값도 아니고요. 87에서 89 그 사이의 값도 아니죠. 해서 91은 그 외에 이제 해당하니까 개인사업자 면세 등으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해서 이 테이블은 그냥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아까 열 너비 조정한 것 때문에 저장할래?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누르든 아니오를 누르든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해서 여기서 저는 얘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쿼리 작성할 거 다 했고 실행까지 전부 다 이제 끝냈죠. 끝냈으니까 요 쿼리는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쿼리를 저장할래?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해서 여기서 얘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유형갱신 업데이트 쿼리 얘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형갱신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그냥 바로 엔터 누르지 말고요. 혹시나 쿼리 이름에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오타가 없으면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번 문제 풀 때 지금 우리 스위치문을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줄바꿈한 거죠. 스위치 함수 입력할 때 줄바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줄로 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여기서 이런 조건을 쓸 때 between 말고 그냥 and 1 이상이야 79 이하야?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 그리고 81 이상이야 86 이하야? 그리고 87 이상이야 89 이하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nd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부등으로 써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그렇게 써도 돼요. 왜? 문제에서 between 써라. 없잖아요. 그래서 between을 쓰든 아니면 부등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지나가면 선생님 between 쓰라고 문제 안 나왔는데 between 써도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더하기 연산자를 써라, 빼기 연산자를 써라, 곱하기 연산자를 써라 그런 지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between이라는 것도 우리 연산자예요. 연산자. and라는 것도 연산자죠. 이런 연산자는 뭐 문제에서 물론 제시가 될 때도 있지만 제시가 안 되는 그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은 우리가 알아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의 그 데이터를 우리 이제 1분기 실태 조사 대상이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는 조사 대상 추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카페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그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1분기 실태 조사 대상이다라고 해서 테이블이 따로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추가시키래요. 그러면 일단은 1분기 실태 조사 대상이라는 이 테이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뭐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데 이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데이터가 843개나 있어요. 우리 1분기 실태 조사 대상 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곳에다가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카페 코드라는 게 있대요. 지금 카페 코드가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열에 들어있죠. 이 카페 코드가 D나 M으로 시작하면서 0에서 6 사이로 끝나는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지금 1분기 실태 조사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 테이블에다가 그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like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보니까 1분기 실태 조사 대상이다라고 해서 그 테이블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301개의 그 레코드가 추가가 되나 봐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이 테이블 얘는 이제 꺼버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화면 크기 조정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들어야죠. 해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얘는 우리 이제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는 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 디자인 얘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카페 정보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카페 정보다라고 해서 이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크기 요거 뒤에 조정 좀 할게요. 조정해서 모든 필드가 다 나타나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제 작업하기 편하겠죠. 그때 우리 이제 1분기 실태 조사 대상이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카페 코드 이제 추가시켜 줘야 돼요. 카페 코드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명이요. 카페 명도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사업자 번호다. 사업자 번호도 이곳에 있고 인허가 일자다. 주소 동의다. 상세 주소다. 규모다. 사업자 유형이다 해서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되어 있죠. 해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카페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카페 명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더블 클릭이요. 인허가 일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주소동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상세 주소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규모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사업자 유형 여기서도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모든 필드를 그대로 1분기 실태 조사 대상에다가 전부 다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이렇게 싹 다 내가 이제 추가시키고자 하는 그 필드들을 싹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모든 필드들을 어디다 추가시킬 거예요? 우리 이제 1분기 실태 조사 대상 이 테이블에다가 이제 추가시킬 거죠. 해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추가라고 있죠.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내가 갖다 놓은 이 데이터들을 어떤 테이블에다 추가시킬 건지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 테이블의 이름을 우리가 1분기 실태 조사 대상 요 테이블 명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추가할 그 테이블의 이름이 만약에 똑같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름이 서로 다르다 그랬을 때는 자동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필드 명을 직접 여기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돼요. 지금은 전부 다 똑같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 카페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지금 우리 1분기 실태 조사 대상이라는 이 테이블에 싹 다 추가가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 지상 보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자료들만 대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카페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D나 M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0에서 6 사이로 이제 끝나는 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카페 코드라는 이곳에 우리 이제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직접 조건을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카페 코드가 0에서 6 사이로 끝나는 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만약에 0부터 6 사이의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해라. 끝나는이 아니라 이 사이의 값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그때는 0부터 6 사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값을 이제 찾는 게 아니라 이 사이의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사이의 값으로 끝나는 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할 거라고요. 그러면 0에서 6 사이로 끝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반드시 like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카페 코드가 D나 M으로 시작하는 그 값도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D나 M으로 시작하냐?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D하고 M이요. D하고 M이 있을 때 D, M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XX에서 이렇게 이제 쉼표를 내가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D로 이제 시작하는 거, 쉼표로 시작하는 거, M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요. 해서 중간에 이제 쉼표를 찍는 게 아니라 쉼표 없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D나 M으로 시작하면서 가운데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맨 끝에만 0부터 6 사이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 D하고 M 사이에 쉼표가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지만 여러 문자를 한 번에 이제 지정할 때는 쉼표 없이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나 M으로 시작하면서 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조건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괜히 왠지 쉼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쉼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을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카페 코드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 또는 M으로 시작하면서 0에서 6 사이로 끝나는 거, 그 사이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301행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떴죠. 선택한 행을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1분기 실태조사 대상이라는 이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니까 아까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301개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 추가된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그 시작하는 글자부터 보자고요. 얘 보니까 이제 D로 시작하는 거 나왔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D가 여기까지 나왔고 그 밑에 보니까 M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끝나는 그 숫자요. 끝나는 그 값이 0에서 6 사이로 끝나는 거 그것만 이제 대상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맨 끝에 그 값을 보면 전부 다 0에서 6 사이에 그 값들만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다 됐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그리고 조건 쓸 때 D나 M으로 시작하면서 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걸어준다라는 거 꼭 외우세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죠. 나중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왜 헷갈려요? 외우지 않아서.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썼더니 결과를 보니까
D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와 M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가 다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가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조사 대상 추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조사 대상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죠. 그리고 쿼리 이름 썼으면 꼭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오타가 없으면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조사 대상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허가 연도별로 우리 이제 주소동별로 카페수를 이제 조회하는 우리 이제 카페수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 문제 그림을 보고 행머리글로 뭐 쓸지, 열머리글로 뭘 쓸지, 우리 값수로 뭘 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줘야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카페 수를 이제 조회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각각 이제 동별로 이렇게 카페 수가 이제 쭉쭉쭉 나와 있죠. 이 카페 수는 이제 허가 연도가 이제 몇 년도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이제 동별로 이렇게 카페 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나타난 이 값들이요. 이 값들이 전부 다 카페 수가 되는 거고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 머리글이요. 열 머리글에는 지금처럼 내발산동이다, 등촌동이다, 마곡동이다, 방화동이다, 화곡동이다 이런 동들이 들어있죠. 이 동들은 주소동별로 이제 묶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허가 연도가 있어요. 이 허가 연도가 이제 우리 행머리글이 되는 거죠. 해서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열머리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행머리글이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행머리글 하나, 열머리글 하나, 우리 이제 값 하나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이 행머리글이 여러 개인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행머리글이 이제 하나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 때 그때 이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기 먼저 찾아가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들어가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 한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허가 연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필드 값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허가 연도라는 거는 인허가 일자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2015년 이전이면 2015년 이전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각각의 이제 연도가 표시되게 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행머리글로 쓸 그 허가 연도를 우리가 IIF라는 그 함수와 우리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면 이 마법사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함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기 때문에 얘는 아예 처음부터 쿼리 디자인으로 만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할 거니까 카페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 테이블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고 테이블 추가창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쿼리 유형을 먼저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텝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머리글로 이 허가 연도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이 허가 연도라는 거는 인허가 일자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인허가 일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할게 내발산동이다 등촌동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우리 이제 주소동이라는 거요. 해서 주소동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주소동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값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이제 카페 수를 이제 줘야 한다 그랬죠? 이 카페 수라는 거는 우리 이제 카페 코드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하래요. 해서 카페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놓을게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유약에 묶는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행머리글로 쓸 거 얘부터 이제 만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허가 연도를 만들 때 허가 연도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허가 연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허가 일자는 다른 문제 풀 때 보면 이곳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연도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고 연도 값을 이제 표시할 거니까 이어라는 그 함수로 이 인허가 일자라는 그 필드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요. 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 인허가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에서 연도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추출한 그 연도요.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놓고 맨 앞에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I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인허가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했다. 그 연도가 2015년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요 뒤에다가 이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작거나 같다 2015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2015년 이전이면 뭐라고 출력해라? 화면상에다가 2015년 한 칸 띄고 이전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과도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하고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2015년 이전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는 각각의 연도를 그냥 표시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전부 다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연도를 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얘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이제 또다시 이제 우리가 IIF로 또다시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인허가 일자가 나오겠죠. 인허가 일자에서 이제 연도를 추출했다. 그 연도가 2016년에서 2020년 그 사이면 우리 이제 각각의 연도를 이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2020년이요. 2020년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각 연도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니까 우리 컨트롤 V요. 그러면 허가 일자, 인허가 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한 게 이제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싹 다 우리 이제 2021년 이후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2021년 한 칸 띄고 이후라고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IIF를 이제 두 번 썼으니까 IIF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두 번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길게 써져서 이게 헷갈리죠? 제가 이거 줄바꿈 좀 할게요. 줄바꿈해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준 겁니다.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허가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한 게 있다. 그게 이제 2015년 이전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이전일 때는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2% 넘어오겠죠. 2% 넘어와서 우리 이제 인허가 일자가 있다. 여기서 이제 연도를 추출한 게 우리 이제 2020년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는 각각의 연도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2020년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고요. 여기서는 2016년을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요. 왜? 여기 이제 두 번째 2% 넘어왔다. 그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2015년 이전이야? 물어봤는데 이전이 아니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런 데이터일 때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2% 이제 넘어온다고요. 그래서 2015년 이전이야 물어봤을 때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2016년부터 그 데이터가 지금 들어있다 그 얘기요. 해서 여기서 따로 2016년을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해서 2020년까지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2020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한다. 그 얘기는 나머지는 싹 다 2021년 이후라는 그 얘기니까 그때는 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2015년 이전이라 그랬는데 작다라는 기호만 쓰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질문하세요. 아니에요. 같다까지 같이 써야 돼요. 우리 이제 이전이다, 이후다 이 말들을 우리 이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때 기준이 되는 그때를 포함해서 그보다 앞이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그때를 포함해서 그보다 뒤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때, 그때를 포함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요. 해서 기준이 되는 그때를 전부 다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같다라는 그 기호까지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외우세요.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머리꿀로 쓰고자 하는 이 인어가 일자라는 곳이요. 여기는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쓴 그 식을 보게 되면 지금 인어가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했다. 그게 2015년 이전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이전일 때는 이 값을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이제 IIF로 넘어오겠죠. 넘어와서 여기서 또 조건을 이제 또 만나요. 해서 인어가 일자가 이번에는 2020년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인어가 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한 거를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근데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 못할 때는 그때는 2021년 이후다. 이 글자를 그대로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IF로 이렇게 허가 연도라는 거를 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허가 연도를 구했는데 이 허가 연도라는 거는 우리 크로스탭에서 뭘로 쓰겠다? 행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동의라는 거는 열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때 이 카페 수라는 거는 카페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이 카페 개수를 이제 구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지금 여기 요약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카페 코드가 묶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카페 코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개수를 구해서 그 값을 값으로 이제 나타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카페 수가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요 앞에다가 요약에 보게 되면 허가 연도도 묶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주소 동의라는 것도 묶는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왜 묶는 방법으로 놔두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허가 연도별로 주소 동별로 카페 수를 조회하라 그랬죠. 허가 연도별로 보여달라. 그 얘기는 허가 연도가 똑같은 게 있으면 걔네들끼리 그룹 설정해서 화면상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주소 동별로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발선동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내발선동의 그 데이터를 묶어서 그룹 설정해서 각각 연도별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해서 우리가 이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게 되면 이 허가 연도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룹 설정해 준다고요. 주소 동의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룹 설정해 준다고요. 해서 허가 연도별로 주소동별로 카페 수를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 연도별로 묶어서 주소동별로 묶어서 카페 수를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상으로 봤을 때 얘 끝났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카페 수 요것도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IIF랑 이어라는 그 함수 전부 다 이제 사용했어요.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에 우리 이제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대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2015년
2021년 2 거기까지만 보이죠? 전이라는 글자, 후라는 글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다 보셔야 돼요. 왜? 아까처럼 잘려서 나왔을 때 전이라는 글자가 맞아요? 후라는 글자가 맞아요? 오타 났을 수도 있잖아요. 해서 열 너비가 좁아서 안 보이면 꼭 열 너비 조정해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거 열 너비 조정 안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오타 났어요 안 났어요? 모르잖아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신나게 풀고 다 풀고 올바르게 했는데 이런 글자에서 오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점수 주겠어요? 당연히 안 줄 거 아니에요. 해서 열 너비 조정해서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문제 그림과 똑같아야 된다고요. 메뉴에 허가 연도, 내발산동, 그리고 등촌동, 마곡동, 방화동, 화곡동하고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다 써져 있죠? 그리고 2015년 이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이후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 개수도 7개 표시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그때 나타난 그 값들이요. 그 카페 수도 문제랑 똑같이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결과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컬이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카페수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이제 카페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면 되죠. 그러면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카페수 조회하고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가 작성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이제 면적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주소동별로 카페 수 그리고 이제 건물 내부 면적의 평균값 그리고 건물 내부 면적의 최대값 이걸 이제 조회해서 세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동별 카페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소동별로 카페 수도 이제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건물 내부 면적의 평균값도 나타내야 되고 최대값도 이제 나타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주소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상에 주소동별로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마곡동은 마곡동끼리 묶어서 그리고 화곡동 얘네 이제 화곡동끼리 묶어서 방화동은 방화동끼리 묶어서 그렇게 이제 그룹을 설정해서 우리 이제 결값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동의 전체 카페 수가 이제 몇 개인지 그때 이 카페들의 평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최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평균 면적하고 최대 면적이 있는데 이 평균값과 최대값은 뭐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건물 내부 면적을 이용해서 평균값과 우리가 최대값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하는 거니까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쿼리를 만들 때 우리 이제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우리 쿼리에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테이블 추가 창이 이렇게 이제 떠 있죠. 그때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카페 정보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면적 정보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전부 다 갖다 놨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 창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보니까 우리 주소동이라는 게 있어요. 해서 주소동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카페 수요.
카페 수라는 거는 우리가 따로 이제 필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 카페 수라는 거는 카페명, 이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 카페 수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해서 카페명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평균 면적, 최대 면적, 얘네들은 우리 이제 건물 내부 면적을 가지고 평균값과 최대값, 얘네들이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해서 건물 내부 면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이제 필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또 더블 클릭이요. 해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거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그 필드들은 일단 다 갖다 놨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놓고 결과를 표시할 때 주소동별로 카페수 그리고 이제 건물 내부 면적의 평균, 최대값 얘네들을 전부 다 조회를 이제 해줘야 돼요. 그때 결과값을 표시할 때 주소동별로 이렇게 이제 그룹을 설정할 거니까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요약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약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 요약은 언제 사용한다? 지금처럼 결과값을 표시할 때 그룹 설정에서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요약 얘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주소 동별로 묶어서 그룹 설정해서 표시할 거니까 우리 주소 동이라는 거는 그냥 묶는 방법 얘로 이제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주소 동별로 묶어서 결과를 표시해 달라. 그룹 설정해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 카페명이라는 건 왜 갖다 놨어요? 우리가 카페 수 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죠. 해서 이 카페명을 가지고 뭘 구해달라?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때 필드명은 우리 카페 수라는 이 제목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카페 수라고 쓰고 우리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 필드명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카페 수에 대한 것도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평균 면적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이 평균 면적이라는 거는 건물 내부 면적 이 필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반올림을 해서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화면상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지금 이곳에 지상을 보니까 avg라는 그 함수가 따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묶는 방법 얘를 이제 우리가 평균으로 찍으면 된다 안 되더라. 왜? avg라는 이 함수를 쓰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avg 이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때 맨 앞에다가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은 평균 면적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 맨 앞에 찾아가서 평균 면적이라고 제목을 먼저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거는 우리 필드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주고요. 이 건물 내부 면적에 대해서 avg 평균값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avg로 건물 내부 면적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묶게 되면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그 필드에 우리 평균값을 전부 다 이제 구했어요. 구해놓고 나서 반올림을 해서 우리 이제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함수를 보니까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제시가 됐죠. 제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라운드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화면상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 구원식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 식을 전체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그 평균값이 있다. 그 평균값을 반올림을 해서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고 이 평균에 대해서 라운드 반올림을 해서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 값을 화면상에다가 그냥 그대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 요약을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여기 이제 식에 나온 그 값을 그대로 화면상에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최대 면적이라는 거는 건물 내부 면적 이 필드를 이용해서 최대값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또 max라는 그 함수가 주어졌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max라는 그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제 max라는 그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max라는 그 함수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때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은 최대 면적이에요. 해서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최대 면적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필드 명이니까 이렇게 우리 대괄호로 묶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max라는 그 함수로 이 필드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필드에서 우리 이제 max 최대값을 이제 구해 줄 거예요. 해서 지금 이 식에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그 값을 그대로 우리 최대 면적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 얘를 우리 이제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이 식에서 계산된 그 값을 우리 최대 면적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최대 면적이 넓은 순으로 정렬해서 표시하래요. 그러면 최대 면적이 제일 큰 게 맨 위에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면 우리 이제 정렬이요. 최대 면적을 가지고 가장 넓은 순으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내림차 순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면적이 가장 큰 게 맨 위에 올라올 거고 가장 작은 게 맨 밑에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지상도 이제 다 끝났죠. 그리고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때 테이블의 이름은 동별 카페 확인 얘를 이제 설정하래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avg라는 그 함수, max라는 함수, 그리고 roun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풀어줬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참조해서 수험자가 알아서 이제 판단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고 실행을 했을 때 이 그림과 이제 똑같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처리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실행 아이콘 지금 맨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실행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자, 우리 제목 보니까 이제 주소 동 그리고 카페 수 평균 면적 최대 면적하고 이렇게 이 제목으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마곡동이다, 화곡동이다, 방화동이다, 내발산동이다, 등촌동이다 라고 해서 요 순서대로 이제 표시되는 게 맞고 그때 레코드의 개수는 총 5개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카페 수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284, 253, 99, 64, 143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평균 면적을 보니까 60.7이다. 그리고 58.4, 53.6, 65.6, 6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최대 면적을 보니까 528.93 그리고 461.28 그리고 450.87 그리고 390.31 그리고 283.5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디자인 복귀 다시 들어가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은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그냥 우리가 조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을 이제 조회해서 우리 이제 새 테이블로 생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쿼리 유형이라고 있고 테이블 만들기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때 이 테이블의 이름을 쓸 때 얘를 이제 써주면 안 되죠. 왜? 얘는 쿼리 이름이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테이블 이름은 문제에서 따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이름을 쓸 때 얘를 쓰면 안 돼요. 요거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고 입력해 줘야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 이제 동별 카페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 버튼 클릭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5개 행을 붙여놨습니다. 새 테이블 이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 버튼을 눌렀더니 동별 카페 확인하고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생성된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는 게 맞죠? 그러면 테이블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왔으니까 이 테이블은 그냥 꺼버리고요. 이 쿼리도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때 쿼리 이름을 쓸 때 얘를 쓰면 안 되죠. 문제에서 동별 카페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쿼리 이름은 동별 카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쿼리 이름 썼으면 이제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동별 카페 조회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쿼리 다시 한번 더 열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했더니 내가 작성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대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다른 거는 그냥 내가 작성한 거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이 최대 면적이요. 이 최대 면적을 구할 때 분명히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줬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요약도 우리가 이제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줬는데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여기서는 avg다, max다, round다 이런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그 필드만 갖다 놓고 우리가 요약을 이제 평균으로 그리고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그 필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요약을 이제 최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을 이제 구한 다음에 반올림해서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그때 라운드 함수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라운드를 썼지만 만약에 라운드 함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필드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형식을 0으로 지정해 주고요. 소수 자릿수를 1로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런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됐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max라는 함수를 분명히 썼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쿼리는 그냥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면적 정보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규모라는 거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규모에 속하는 그 카페 정보를 줘야 하는 우리 규모별 카페 정보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대형을 이제 입력을 받았죠. 입력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대형에 해당하는 그 카페 정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 얘를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 이제 만들기라는 그 메뉴를 이제 찾아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쿼리에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테이블 추가 이 창에서 우리 이제 테이블이요. 테이블에서 카페 정보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면적 정보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테이블 다 추가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창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결과 그림 보니까 맨 앞에 이제 규모가 맨 앞에 나와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우리 이제 규모라는 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고 그리고 평균 내부 면적이다. 평균 외부 면적이다 라고 해서 이곳에는 전부 다 이제 평균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때 내부 면적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리고 우리 이제 외부 면적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내부 면적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건물 내부 면적 이 필드에 들어있고 외부 면적이라는 거는 건물 외부 면적 이곳에 이제 들어있겠죠. 그래서 평균 내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평균 외부 면적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건물 외부 면적 얘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최대 내부 면적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내부 면적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이 필드에 들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최소 내부 면적 구하래요. 이번에는 최소예요. 최소. 여기서 내부 면적이라 그랬으니까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거 여기서 또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만 이제 작성한 그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규모에 보니까 대형이다, 중형이다, 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대형하고 이렇게 이제 대형과 중형이라는 그 글씨가 이렇게 쭉 들어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소형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 그림 봤을 때 매개 변수 값을 이제 대형 얘를 이제 입력을 했더니 그때 대형의 데이터가 한 개의 레코드가 조회가 됐어요. 그 얘기는 대형의 그 데이터들을 싹 다 묶어서 그룹 설정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규모별로 그걸 이제 표시해라 그런 말은 써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결과값을 봤을 때 지금 대형의 정보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 중에서 뭐 첫 번째 있는 이 대형의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은 대형들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결과값을 이제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해서 모든 대형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 면적의 평균값도 구해줘야 되고요. 우리 외부 면적의 평균값도 구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부 면적의 이제 최대값 그리고 이제 내부 면적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로 이렇게 우리의 결과값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특정 필드를 기준해서 그룹 설정을 할 때는 우리 요약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규모별로 묶어서 결과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거는 평균 내부 면적 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죠. 해서 이 건물 내부 면적을 가지고 뭘 구해라? 우리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제목은 우리 평균 내부 면적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중간에 콜론 찍어주고 필드명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거는 우리 이제 외부 면적의 평균값을 이제 나타내 줘야 됩니다. 해서 이 건물 외부 면적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은 평균 외부 면적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또 제목을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콜론을 찍어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면적의 최대값, 내부 면적의 이제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한 개는 최대값을 구해라.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제목도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최대 내부 면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것도 우리 이제 최소 내부 면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앞에다가 쓰고 콜론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들을 지금 이곳에다가 그리고 이곳에다가 전부 다 작성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규모의 값을 가지고 매개 변수를 이제 뭔가를 이제 입력을 받겠죠.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뜨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규모를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이 규모라는 필드가 저기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조건이요. 조건 쓰는 그 칸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해서 이 조건 쓰는 이곳에다가 이 메시지 요걸 이제 대괄호로 그대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다 이제 대형 이 두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하면 얘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이 메시지를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을 할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된 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하세요 뒤에 점 아니면 느낌표 그런 게 있나 없나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대괄호를 묶어서 조회할 한 칸 띄고 규모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고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요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지금 그대로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리고 조회할 규모를 입력하세요. 얘랑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비교해 주셔야 돼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문제 그림처럼 이제 대형 그렇게 두 글자만 입력할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두 글자만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대요. 그때 지금 얘가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된 거는 이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제목들도 보면 싹 다 이제 잘려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 필드명과 필드명 요 사이사이요.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왔을 때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17.06하고 이렇게 이제 소수점이 쭉 붙어 있고요. 여기는 5.2427하고 쭉쭉쭉 소수점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지금 이곳에는 528.93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는 50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전부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제곱미터 이 이제 단위가 다 붙어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내부 면적, 평균 외부 면적, 그리고 최대 내부 면적, 최소 내부 면적 이 네 가지는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이라는 이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 값이 만약에 0이라면 그때는 0.0 제곱미터로 그리고 528.93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는 528.9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얘는 우리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뒤에다가 이제 제곱미터 이 이제 단위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도 0이라는 그 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요 네 개의 이제 필드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 거니까 첫 번째 필드 얘를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필드를 이제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 유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속성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식을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데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제곱미터 요 단위를 뒤에다가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이 제곱미터는 우리 이제 특수문자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우리 특수문자를 xx에서 입력할 때는 한글 자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주면 되죠. 근데 시험에 보통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우리 보통 이제 미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미음 누르고 이제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표시가 되는데, 미음에 들어있는 그 특수문자는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죠. 맨 밑에 지금 이곳에 보기 변경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으면 미음에 들어있는 그 특수문자들이 쫙 떠요. 근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우리 이제 제곱미터 그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이제 자음을 눌러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제곱미터라는 이 단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모를 때는 어떻게 찾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글 자음이라 그랬으니까 자음은 기역부터 히읗까지 들어있죠. 기역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우리 보기 변경 빨리빨리 눌러서 이곳에 이제 제곱미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누르고 한자 눌러서 지금 이곳에 제곱미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디귿 누르고 한자키를 누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보기 변경을 눌러서 제곱미터가 있나 없나 확인해주고, 리을 누르고 이제 한자키를 눌러서 또 보기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곳에 이제 제곱미터가 있는지 그렇게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 기역에는 어떤 특수문자가 있다, 니은에는 어떤 게 있다, 디귿에는 어떤 게 있다, 리을에는 어떤 게 있다,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도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곱미터라는 그 단위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우리 이제 형식 이곳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형식에다가 우리 이제 제곱미터 얘가 이제 표시된 거 0.0 제곱미터 얘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러면 요 필드 이제 하나 끝난 거고요. 그 옆에 필드도 해야 되니까 그 옆에 필드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형식에 찾아가서 똑같이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필드 얘도 이제 선택해 놓고 형식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고, 네 번째 필드 얘도 이제 선택한 다음에 형식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할 거 다 있으면 이제 실행 한번 또 시켜 보자고요. 그러면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랬더니 줘야 할 규모를 이제 입력하세요.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형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 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는 소수점 여러 자리로 막 표시가 됐었는데 얘네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됐고, 그 뒤에 제곱미터라는 그 단위가 이렇게 전부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회를 했을 때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아야죠. 왜? 두 번째 지상 보면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규모다, 평균 내부 면적, 평균 외부 면적, 최대 내부 면적, 최소 내부 면적하고 이 제목 다 똑같이 이제 써진 거 맞죠? 그리고 대형이다. 그리고 117.1 제곱미터다. 그리고 5.2 제곱미터, 그리고 528.9 제곱미터, 그리고 50.0 제곱미터 하고 이렇게 우리 결과가 표시되는 게 맞죠? 그때 조회되는 그 레코드의 개수도 한 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속성 시트 얘는 이제 꺼버리고요. 그리고 쿼리도 이제 끄고 저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규모별로 이제 표시해라 그런 말이 써져 있지 않지만, 아까 제가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규모하고 얘네들을 쭉 갖다 놓고 그냥 실행을 시켜 보세요. 그냥 실행시켜 봤을 때 대형이 여러 개 있었고 소형도 여러 개, 중형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형을 이제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대형의 그 데이터가 한 개만 표시가 된다고요. 그 얘기는 이 규모별로 묶어서 결과값을 표시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 얘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해서 이 규모를 묶는 방법 얘로 이제 설정해서 규모별로 묶어서 그룹 설정해서 결과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컬이 이제 작성 다 했으니까 얘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규모별 카페 정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규모별 카페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오타가 없으면 이제 확인 버튼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규모별 카페 정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5가지 쿼리를 싹 다 이제 작성을 다 해봤어요.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도 한 번씩만 그냥 문제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